오늘 날짜는 2019년 6월 1일입니다.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요. 자, 지금 먼저 바로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 8,542불입니다. 어제 떨어진 거 거의 회복을 다 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들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오스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는 그런 쾌거를 이룬 데 이어서 오늘은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비트파이넥스 CTO가 말하기를 이오스 기반 USDT 테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이오스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인 이오스 파이넥스의 시스템적인 보안을 위해서 이오스 기반의 테더는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오스는 훨훨 날아가고 있는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오랜만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장소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의 한 빌딩입니다. 며칠 전에 이 작성자가 영상을 녹화를 한 것인데요. 이 보시면은 여기 이거 보이시죠? 로봇인데 거대 계란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무인 경비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경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잠시 보도록 하시죠. This is the security. These are security robots. You don't have to hire people anymore to walk around buildings. This is in the heart of the Silicon Valley, and this is really amazing to watch these. There's another kind right over there, but this is pretty interesting. Thought you guys might like to see it. Pretty cool, huh? 자, 이거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아직 좀 진화가 덜 된 로봇이긴 한데 이 건물을 로봇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경비원이 줄어든다는 입장에서는 인류에게 있어서 일자리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미난 국내 소식 보도록 하시죠. 소송, 협박, 비방,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 진흙탕 싸움이라는 기사입니다. 집단 소송 변호사가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합의금을 16억 원 요구했다라는 주장에 맞서서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또 맞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작은 거래소들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소식입니다. 빗썸이 국내외 유망 블록체인 기업들과 손잡고 증권형 토큰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증권형 토큰도 가두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빗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구린 짓을 많이 해가지고 뭘 한다라고 해도 약간은 불안한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음원 플랫폼 크리에이터, 젊은 아티스트 진입장벽 낮춘다. 회사 이름을 정말 잘 만들었네요. 재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음악 프로듀서이자 음악 제작자인 에릭 맨델슨 씨가 어제 삼성동 도심타워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Future Music Industry 2019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모바일 스튜디오 앱인 크리에이터 및 블록체인 기반 튠 토큰 홍보차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토큰, 코인을 홍보하고자 나온 것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도 이거 있었죠? 브레이브 사운드 코인. 로저버시가 참여를 했었던 그런 코인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음악계에서도 암호화폐 열기를 실감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두마 의회에서 암호화폐는 자체적인 리스크가 많고 변동성이 심하다.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에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대다수 암호화폐가 4월 초부터 극심한 가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저점에 못 샀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 자, 아무튼 이러한 변동성은 러시아 중앙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원칙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통화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너 그러다가 푸틴한테 맞아. 푸틴이 하라고 했는데 해야지. 자, 다음 또 다른 국내 소식인데 삼성헬스가 블록체인 운동 보상 앱인 림포와 연동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림포는 걷거나 달리는 등의 운동을 하면은 림포 토큰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파트너십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림포 같은 경우는 운동 미션 3개를 수행하면은 하루 평균 500원에서 1000원짜리 이제 가치의 림포 토큰을 받게 됩니다. 림포 토큰은 스포츠 용품, 애플 제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후오비, 고팍스, 비트파이넥스 같은 곳에서 이제 거래도 가능한 그런 토큰입니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은 지난 6개월 기준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픽의 절반이
5개의 국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입니다. 해당 국가들의 인구 대비 유입 트래픽을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순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자전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몰래 숨어서 코인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영국 왕립 국방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은 영국 현지 극우단체 및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결제수단 및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익명의 암호화폐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들의 위협에 관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 007 같은 거 파견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 다 때려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암호화폐가 안 좋은 쪽에 쓰인다는 소식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안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팟캐스트 방송 What Bitcoin Did의 호스트이자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인 피터 맥코막이 크레이그 라이트, 켈빈 아이어와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서 영국 소재 유명 로펌 RPC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며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있으면 G20가 열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G20 6월 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기구 설립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공식 등록 기구, 이제 굉장히 뭔가 거창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KYC나 자금 세탁 방지 룰을 적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존의 익명 거래 및 추적 불가하게 만든 암호화폐들 있지 않습니까? 모네로라든지 지켓이 이 쪽박 차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SEC가 핀테크 포럼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서 총괄인 윌리엄 힌만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ICO 프로젝트가 충분히 분권화 되었다면 증권법 적용이 면제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SEC는 지난 4월 턴키젯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에 제재를 취하지 않겠다는 노 액션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EC로 하여금 하위 테스트 말고 제대로 된 테스트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의식한 것인지 턴키 테스트를 이제 대신 사용을 해라라고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과연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크릭의 공동 창업자인 뽐플리아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이치뱅크가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약 14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자금이 있었다라면은 도이치뱅크를 인수하고 비트코인 포용을 추가해서 도이치뱅크의 주가를 다시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쪽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이치뱅크가 무너져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 중에 연쇄 도산이 우려가 된다. 경제 폭망의 신호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또 유럽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도이치뱅크를 구해줄 수도 있다. 혹은 도이치뱅크는 유럽 중앙은행이 구해주기에도 규모가 너무 크다 등등의 여러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인 버튼 월렛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버튼 월렛의 CEO는 페이스북과 20억 사용자들을 위한 앱 내장 암호화폐 결제 기능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버튼 월렛은 벤모와 같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받지 않는 지갑으로 사용자는 텔레그램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폐를 주고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상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 및 송금 그리고 거래가 가능하다, 이 굉장한 영향력을 몰고 오게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소식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좋은 호재 소식입니다. 일본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확정, 1년 후에 법 시행. 일본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금융상품 거래법 및 결제 서비스 개정안이 31일 참의원을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암호화폐에 금융상품 거래법이 적용이 되고 예치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마진 거래도 허용돼서 사실상 제도권 진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니온 게이 자이신문은 이날 참의원 전체 회의에서
금융상품 거래법 및 결제 서비스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가상통화가 아닌 암호자산으로 법적 용어가 바뀌고 법적 성질도 결제수단에서 금융자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암호화폐의 주요 기능을 송금 및 결제로 보고 전자화폐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인데 결제 서비스법을 적용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세의 급락과 해킹 사태 등을 거치면서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요. 이에 일본 금융청은 가상통화를 암호자산으로 바꾸고 금융상품 거래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 일본 내각은 올 초 가기에서 해당 법 개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냐면은 지난 21일 중의원 통과에 이어서 열흘 만에 참의원까지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이제 관련된 규제안을 또 선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12월로 미뤘죠. 12월이 되니까 이거 못하겠는데 그냥 내년에 합시다 내년에 해서 이제 또 미뤘다가 지금 깜깜무소식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되겠어. 우리가 이제 나서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어. 암호화폐는 사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전해봅니다. 이렇게 기사와 생각을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너 왜 정부를 싫어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정치에 연관을 시키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좌파를 싫어하고 우파를 싫어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저는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에 관한 소식이 나와서 말인데 일본에는 이 모나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자가 어리버리터가지고 지금 뒤에는 한국 국기를 갖다 놨는데 일본에 관한 소식인데 자, 아무튼 이 모나코인이 어제 비트코인이 조정받을 때 혼자서 80%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총 150% 상승했다 어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소식이 나와서 또 전달을 해드리는데 딱 봐도 고양이 같죠. 일본 사람들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BI 부국장이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돈 벌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제재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거래소 조심하십시오. 북한이 노리고 있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FBI 부국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토큰 게이저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는 어제 있었던 비트코인 단기 하락이 비트파이넥스에서 있었던 매도 주문 증가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트 파이낸셜의 부회장이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채택은 어려울 것이다. 그는 또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화폐일 뿐 기술적인 응용, 범위 확대까지 고려한 존재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그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이며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대변하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은 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매집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소규모 마이닝도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동시에 다시 한번 채굴 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결제에 사용되는 예는 극히 적다라고 합니다. 이는 생태계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뉴스 BTC는 실제 상거래에서 비트코인의 사용이 극히 저조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비트코인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 모순이 생겨서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오바가 제기됩니다. C람 비트코인이라는 트위터 사용자는 욕하는 줄 알았네요. 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트랜잭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트랜잭션이 없으면 채굴자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채굴자들이 없으면 블록체인은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실제 주류 사회 수용이 확대되려면 비트코인을 단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부형님이 또 최근에 운을 뗐습니다. 비트코인은 7,000달러와 10,000달러 사이에서 수렴되게 될 것이다. 나무가 하늘까지 자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노보 형님의 머리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또 이어서 만약에 내 예측이 빗나간다면 아마 긍정적인 방향 $10,000선 상향 돌파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시장 내 과도한 흥분 상태와 충분한 모멘텀은 비트코인을 $10,00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간 전망, 비트코인 $8,000 방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조정을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틀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8,500까지 올라갔죠. 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침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던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 속에 내주에도 비트코인이 방어적 입장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으로 꼽혔던 $9,000를 돌파한 뒤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급락한 것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당분간 조정이 지속될 것임을 예상을 한다. 앞서 암호화폐 트레이더 조시 레이저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추가 랠리를 전개하기 전에 30%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다. 코인데스크도 비트코인이 6월 첫째 주에 계속 방어적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거의 $1,100의 가파른 장중 낙폭을 기록한 것은 바이어들의 피로감을 반영하는 신호이며 주요 지지선인 $8,390의 아래서 마감된 것은 26일 형성된 고점의 상향 조정이라는 강력한 추세가 무효화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와 함께 가격 하락 시 비트스탬프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가리키며 가격 후퇴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을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 장기 기술 지표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다. 비트코인이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장기 전망을 밝으며 상대적으로 6월달에 비트코인이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는 바이다. 자,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9,000에서 단기 하락을 경험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4,500 선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익 실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8,200불에서 400불 사이에 지지 테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낙관적인 상승 시그널을 체크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분석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비트코인은 이미 200일선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공시장이 아니고 하락장을 완벽히 이탈한 상황이며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황소시장의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을 저울질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10,000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 유튜버 중에 니콜라스 말틴이라는 꽤 유명한 분석가가 또 있어요. 특이하게도 국내 매체에서는 별로 잘 다뤄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근데 그가 이제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하락을 보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모멘텀이 떨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가격을 잘 올려주게 된다면은 27일 마감하게 될 주봉이 바뀌게 될 수 있고 앞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8,100불의 저항선이 무너지면은 6,000불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또한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볼륨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주의 깊게 이 가격 변동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준비한 소식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은 4월 한 달 만에 11,236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였습니다. 현재 매달 비트코인 54,000개 정도가 채굴이 되고 있는데 비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은 거기에서 21% 정도를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1년 내에 반감기가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은 전체 생산량의 42%를 매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관들이 포모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 매집에 대한 보상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왔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인데 크라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캐네디언 달러 페어에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90% 이상 하락하는 이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죠. 그런 플래시 크래시가 나와가지고 이 급락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대략 $100 정도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피터 브렌트는 크라켄이 가격 조작을 하는 거래소다라고 그런 일침을 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밑에다 매수를 걸어놓으면 체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체결이 됐다라면 정말 신받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겠죠. 자, 어제 하락이 무색하게 많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급락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의하시면서 시장 상황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주말이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주말에도 일하느라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도움 덕택에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